4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열었습니다. 실적은 쇼크였지만 주가는 서프라이즈 했는데요. 주가 반등, 국내 증시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부진, LG는 좀 물류비 부담이라는 이유를 좀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예상했던 게 한 7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상을 좀 크게 하회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실적을 하회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들을 크게 낮추면서 그 다음 분기부터 발표되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나쁠 거는 없겠다라는 어떤 안도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간밤에 그 CES에서 또 젠슨 황 CEO가 뭐 HBM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 부분들이 나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좀 한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게 어떤 주식이나 가치 그다음에 저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바닥에 대한 그 저점을 조금 더 임박하게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확 낮아진 게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게 외국인과 기관의 좀 저가 매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3% 급등을 했고 오늘 또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들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 좀 업종 전반에 좀 훈풍이 감돌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전반이 좀 바닥을 다졌고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 보는 편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식들, 관련한 주식들의 어떤 PBR이나 PER 같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지금 코로나 저점보다도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저희가 요즘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위기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만큼 나쁜가? 또는 코로나 때만큼의 어떤 급작스러운 위기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 기업들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는 좀 심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그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좀 그 한 해를 지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 주가에 대한 가치가 많이 좀 싸졌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본적으로는 좀 한국 시장도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주도 장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에 올해는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이 우리 시장 전반도 좀 닷새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매수로 좀 전환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크게는 역시 이제 그 연말 연초에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큰 기관들은 뭐 분기 단위 또는 반년 또는 1년 단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편을 하고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또 한 해 동안 주가 수익이 너무 낮아서 비중이 크게 줄어든 업종이나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리기도 좀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워낙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고 저희 한국 시장은 크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비중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 한국 시장의 비중은 주가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미국을 약간 좀 줄이고 한국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은 좀 한국 비중을 더 이상 줄이지 않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매수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연말 연초에 리밸런싱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수세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상승 변곡점까지는 아니고 좀 연말 연초 포트폴리오 재편 영향이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빨리 변곡점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환율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고 또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좀 정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벌써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후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1분기 초반 그리고 특히 트럼프 취임 한 100일 전후까지는 약간의 좀 변동성 내지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게 오보라고 뭐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이건 뭐 사실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 공약대로 모든 정책들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다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약간의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의 어떤 지나친 강세, 그다음에 원화의 어떤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완화되었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달러의 강세를 좀 제어하면서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들의 자산 가격에는 좀 안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전히 원화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강한 원화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1,500원대를 당장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뭐 국민연금의 어떤 환해지 물량 때문에 지금부터는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금융시장의 좀 안정성은 지난 12월 말 그리고 연초보다는 좀 그 안전판이 다소 좀 든든해진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는 사실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변동성은 조금 잡혔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간밤에 좀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보이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오늘장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 영향을 더 받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면 저희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일단은 미국과 저희 간의 어떤 수익률의 격차가 지난 한 해 동안 30%포인트 이상 있을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저희 간의 어떤 금리의 어떤 양상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성장률이 뭐 2%, 3%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4%대에서 4.5%, 뭐 어젯밤에는 뭐 4.7%대까지도 갔었지만 저희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2% 중반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제주 항공 사태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미국 금리의 어떤 그 영향에서 저희가 좀 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저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리면서 작년에 있어서 저희 시장에 나타났었던 상대적인 부진이 네. 올해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미국 금리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괴리가 벌어진 만큼 올해에는 또 더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2025년 새해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우리 증시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4분기 실적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숫자로 받아들면 이게 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실적 시즌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4분기 실적은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좀 처리를 한다든지 뭐 보너스를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서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체질을 나타내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의 실적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실적이 나쁠 때 오히려 좀 눈높이가 낮아지는 경우 아까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실적에 대한 바닥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좀 더 그 일찍 당겨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의 하락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만큼 눈높이가 낮으면
그러니까 기대가 낮으면 실망이 낮다라는 것처럼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하락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낮고 또 이제는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좀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4분기에 그래도 실적이 좋을 만한 섹터도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서 어쨌든 4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경기 변수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환율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기업들 이익으로 바로바로 전가할 수 있는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4분기 실적을 공개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요. 네. 그런 업종들이 이제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제약 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는 좀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선 기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그래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